듣고 보는 듣보 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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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달달 보름입니다. 네. 더위에 지쳐 있습니다. 네, 더위에 지친 2번 10월입니다. 네, 저는 카페에 있다가 와서 지금 으슬으슬 하고 있는 도라입니다. 아, 너무 더워요, 진짜. 이렇게 더울 수 있나? 더운 것보다 약간 습한 게 약간 문제인 것 같아. 아니 그리고 비 엄청 많이 온다더니 안 와. 그냥 이제 장마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에? 끝났대요. 끝났대요 이제. 진짜? 한 달 동안 온다면서? 이미 다 올라갔대요. 이제 폭염 그냥 쭉. 오 마이 갓.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그냥 올라가서 끝났다고. 이제 그냥 더위만 남았다. 허무한 장마. 장마가 이렇게 아쉬울 줄이야. 그러니까요. 여름 되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영화제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도라 얼마 전에 갔다 왔다면서요, 무주골. 네, 저 무주 산골 영화제 뭐 봤어요? 다녀왔고 개막장만 봤는데요. 아, 하루? 1박 2일 다녀왔고 개막작이 뭐였죠? 개막작이 저는 근데 무주 산골 영화제를 처음 가봤는데 이제 뭐 다양하게 영화를 선정하시는 것 같긴 했는데 이번에는 바람이라고 하는 1920년대 할리우드 무성 영화를 상영을 하더라고요. 최근 영화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뭐 한국이 싫어서라는 네. 작품도 하고 약간 뭐 시대를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주산골 영화제 개막작의 약간 특별한 점은 라이브 공연을 같이 한다는 점이더라고요. 근데 특히 저는 무성 영화를 봤으니까 이게 공연하고 같이 심지어 더빙을 했어요. 라이브 더빙이어서 배우 4분이 무대 위에 앉아가지고 그 무성 영화는 이제 화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대사 자막이 나오고 이게 약간 교차적으로 좀 되거든요. 왜냐면 소리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대사가 나오는 부분에서 배우들이 실제로 더빙을 하는 거예요. 네, 이 대사를.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고 특히 이게 공연에서는 그 밴드가 반도라는 밴드가 연주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기타랑 색소폰이랑 드럼 요런 연주도 하는데 검은고가 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이제 중간에 보면 여자 주인공이 약간 미쳐가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검은고가 이제 라이브로 실시간 이제 연주가 되는데 어머. 영화랑 그게 이제 어쨌든 해외 영화잖아요. 할리우드 영화랑 검은고랑 이렇게 같이 합쳐지는 되게 이색적인 조합인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개막작을 본 경험은 되게 특별하게 남을 것 같은? 그리고 영화가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되게 기획을 잘 하셨네요. 네, 그래서 그거 보니까 그 총 연출이 그 정재은 감독 있죠. 그 고양이를 부탁해를 연출한 그 감독님이 그 개막작의 전체적인 연출을 맡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했구나. 네. 다 영화제마다 좀 특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춘천 영화제를 처음 가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냥 메가박스 남춘천에서 작게 상영하긴 했지만 다 무료가 좀 많았어요. 장편은 그래도 7,000원밖에 안 받았고 단편 영화 모음 같은 거는 그냥 무료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그러니까 영화관이 꽉 안 차. 반 정도 찼어요. 네, 마지막 날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근데 뭐 GV도 다 했고 그리고 그냥 춘천 자체가 조금 가기가 애매한 지역인 것 같아요. 저는 본가가 가평이라서 그런지 가까우니까 더 뭐 여행 가볼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막히니까 맞죠. 마음 먹기가 쉽지가 않아 춘천이. 그 정도 막히면은 거기 말고 딴 데 가지 약간 이런 느낌? 아니면 뭐 그 뚜벅이들한테 좀 괜찮죠. 괜찮아요? 네. 그 극장이랑도 왔다 갔다 하기 편한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극장은 하나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만 하면 되는데 기차로 가기에는 괜찮죠. ITX가 있으니까. 또 뭐 번화가나 이런 데 있으면 네, 여행 맞아요. 간 겸 가기도 좋긴 할 텐데. 그리고 제가 봤던 단편은 춘천에서 지원을 받고 춘천 배경으로 만든 단편 소설, 단편 영화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거였거든요.
근데 다 이번에 뽑기가 잘 돼가지고 다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데 내년에도 와도 되겠는데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그럼 닭갈비 먹는 얘기 이런 거 나오나요? 그런 건 안 나오고 아쉽네. 배경이 이제 춘천인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럼 닭갈비 먹어야 너무 1차원 접근 아니에요? 춘천 막국수 먹고 뭐 이런 거. 막국수 맛있겠다. 아니 근데 제가 봤던 단편 중에 그 첫 번째 거는 원주랑 춘천 그 사이쯤에 있는 원주에 무슨 있는 곳인데 거기가 그 성노동하는 여성들이 모여있는 골목이 아직도 남아있대요. 그거에 대한 다큐멘터리였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재밌게 보고 왔고 이번에는 지금 녹음 시점으로는 부천영화제가 개막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부천도 웬만하면은 매년 가보려고 하는데 작년에는 다 예매했다가 귀찮아서 다 취소하고 올해도 예매는 했는데 몰라 전날에 어떤 마음을 먹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음 주부터 월, 화, 수 이렇게 한 편씩 그냥 가볍게 보고 오는 걸로 해놨거든요. 왜냐면 또 두 편 이상 보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근데 부천 영화제는 아무래도 공포 영화 아니면 호러 영화 이런 걸로 좀 유명한 영화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번에 기획한 거로는 바디 호러. 저희 했던 그 서브스턴스 같은 느낌의 바디호러 고전들이 이렇게 특별 상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표가 남는 게 있어 영화가. 그래서 이거 뭐지? 근데 19세야. 그래서 이거 왜 남지? 한번 봤더니 바디호러야. 사람들이 별로 선호 안 하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전날 되니까 다 매진이더라고요. 계속 남아 있었는데. 그래도 엄청 인기 있는 영화제네요. 네, 부천 영화제는 가깝고 그리고 부산 다음으로 커요. 국제 영화제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고른 영화가 그거랑 또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네, 우리 10월은 어떤 영화제 가보셨어요? 저는 저희 듣보 멤버들하고 정동진 영화제 네, 올해도 갈 예정인데 누구랑 갈 거야? 난 안 갈 건데. 네, 보름은 못 가고 저희끼리 네, 보름 시에나 빼고 4명이 함께 네, 가게 됩니다. 정동진 영화제가 이제 올해는 27회를 맞았고 그 8월 첫 주에 항상 1, 2, 3 네, 이렇게 고정해서 열리는데 되게 작은 그 정동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별이 지는 하늘, 영화가 뜨는 바다 이런 슬로건을 바탕으로 이제 독립 영화를 주로 상영을 하고 지역 영상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가진 이제 영화제입니다. 되게 관객과 함께하는 개막식도 있고요. 그리고 감독과 배우를 초청해서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대화 시간. 그다음에 저희 이거 되게 재밌게 항상 했던 것 같은데 영화제 끝나고 재미있게 본 영화에 동전으로 투표하는 뭐 땡그랑 동전상 이런 맞아.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매번 가면서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 약간 매년 안 가면 좀 이게 한두 번 가다 보니까 안 가면 약간 아쉬운 그런 영화제가 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또 휴가 시즌에 하다 보니까 휴가 겸 가는 거죠 뭐. 그리고 맞아요. 남들이 다 가기 때문에 안 가면 나만 못 갔잖아 이런 소외감이 또 생기는. 제가 이번에 그 소외감을 느끼겠네요. 저희가 스토리에 많이 올릴게요. 네, 많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료 상영이다 보니까 사실 뭐 이렇게 표를 예매하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너무 성수기라서 숙박을 네, 같이 하기가 저희 이번에도 거의 하나 남은 뭐 그런 이제 한 달 전에 예매를 네, 했는데도 정동진이 숙소가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그게 좀 문제이기는 한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 갔던 그 호텔 괜찮았었는데 거기 했어요? 네네네. 이번에도 묵으려고. 그러면 이번에도 기차 타고 가요? 네. 네. 자, 그렇게 저희가 다녀왔던 영화제들 좀 소개를 해드렸고 여름에 오셔서 듣보님들 혹시 오시면은 저희 듣보들한테 아는 척 좀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화는 작년 부천 영화제에서 굉장히 핫했던 영화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괴담 땡땡 개교기념일입니다. 제목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요. 외우기가 힘들어. 그래서 아메바로 알고 있어 나는. 저도 아메바로 기억해요. 근데 네. 긴 거 치고는 그래도 인상이 확 뭔가 남는 제목이긴 한 것 같아요. 아메바 소녀들이란 단어도 귀엽고. 그쵸. 포스터도 보면은 뭔가 옛날 일본 만화 웹툰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영화 뭐지? 그러니까 포스터를 보고 뭐지 했는데
극장에서 보려고 하니까 금방 또 내려가서 극장에서 못 봤거든요. 근데 이 요즘에 홀드백 기간이 짧다 보니까 왓챠에 진짜 빨리 올라왔어요. 오. 아 그럼 작년 부천에서 본 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저는 작년에 부천에 가려다가 표를 다 취소한 사람이라서 한 편도 안 본 거야? 아 매년 근데 예매는 매년 해요. 아. 내키면 가고 아니면 취소해. 근데 부천은 가까우니까. 네, 근데 그때 아마 3관왕을 하신 걸로 기억하거든요, 감독님이. 그러니까 이런 영화가 어디서 나타났냐. 되게 처음이다. 이런 좀 신선한 반응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만 듣고 있다가 왓챠에 올라오자마자 봤는데 처음에 좀 무서워가지고 이거 공포 영화 아니야 했는데 다 보고 나서 상을 받을 만하다.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영화였습니다. 제가 또 B급 영화 매니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래 오늘 좀 진중한 영화를 하려다가 아니야 여름인데 공포 영화 한번 해줘야지 해서 골라보게 됐고요. 일단은 줄거리를 우리 10월에게 부탁합니다. 네. 1998년 10월 26일 세강여고에서 여학생 3명이 귀신 술래잡기 의식을 벌이는데요. 이 전설에 따르면 술래잡기에서 이기면 수능의 정답을 알게 돼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6년 뒤 2024년 고3 영화감독 지망생 지연은 방송실 캐비넷에서 이 비디오 테이프를 우연히 발견하고 호기심에 재생을 하게 되는데요. 테이프를 본 후 지연은 촬영 도중 귀신의 모습을 본다거나 계속 귀신이 따라다니는 기이한 환영에 이제 시달리게 됩니다. 이후 친구인 현정과 은별도 비디오를 보고 난 다음에 심상치 않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지연은 이 테이프의 궁금증을 해결하러 수능 만점자 중 한 명을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비디오 테이프가 저주받은 의식의 기록물이고 개교 기념일에 숨바꼭질 게임을 완수해야만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네, 4명은 절차에 따라서 의식을 준비하고 이 숨바꼭질 의식을 끝내게 되는데요. 네, 이후 이야기는 약간 좀 후속편을 암시하면서 좀 마무리가 됩니다.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올해 부천 국제영화제에서 공개를 하긴 해요. 김민아 감독이 교생실습이라는 또 다른 영화를 가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다작이라면 다작인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씩 항상 부천영화제 출품을 하시더라고요. 부지런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 아메바 전에는 단편도 괜찮았대요. 빨간 마스크 KF94 제목만 들어도 그것도 좀 호평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네. 그 전 작품도 좀 괜찮았던 걸로 기억해요. 네, 보기는 좀 힘들지만 일단은 감독님이 어떤 분인지 네. 도라님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이번에 처음 알아가지고 넷플릭스에 그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이제 보는데 이제 정보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무섭진 않다 이 정도만 듣고 이제 봤는데 보면서 어쨌든 되게 독특한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B급 영화이기도 한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뭐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B급 영화를 많이 본 제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되게 신선하다 이런 식으로 보는데 왠지 어떤 예전에 봤던 영화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다. 이랬는데 그 감독인 거예요. 뭐 보셨는데요? 제가 정동진에서 그 빨간 마스크 KF94를 봤거든요. 2022년에. 그때 그게 이제 첫날에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단편이니까 이제 정동진이 이제 단편들 상영하고 마지막에 장편 상영하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막 깔깔 웃으면서 봤고 그 땡그랑 동전상에 투표하고 그때 땡그랑 동전상 받으셨거든요. 실제로 이 작품으로. 무슨 내용이에요 그거는? 그게 빨간 마스크 우리가 잘 아는 그 공포 괴담 빨간 마스크 알잖아요. 나 뭐 그 입 찢어진 여자가 마스크 이제 벗으면서 나 예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대답을 제대로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제 똑같이 만든다. 요 이제 괴담을 가지고 와서 빨간 마스크가 이제 그 마스크를 벗고 물어보는데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 벗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경찰한테 잡혀와요, 귀신이. 그래서 이제 또 그 묶고 넣은 상태, 이렇게 수갑을 찬 상태에서 이제 코로나 검사 때문에 마스크를 이렇게 벗는데 마스크를 벗자마자 얘가 또 이제 씩 웃으면서 나 예뻐 이러는데 이제 코에 이렇게 쿡 찌르니까 이제 약간 이렇게 하고
아 비슷하다. 네, 요런 이제 감성이니까 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되게 기시감이 드는데 했는데 그 감독이어서 찾아보면서 엄청 깜짝 놀랐어요. 오, 그래서 근데 너무 미친 거 아니에요 컨셉?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너무 웃겼고 그리고 이제 그게 영화가 끝나면 네. 그 정동진 영화제는 그 무대 위에 감독하고 배우들 올라와서 인사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게 여고생들이 나오는 영화여서 실제로 그 어린 배우들이 올라와서 인사를 하는데 너무 귀여우니까 그 이제 운동장에 있던 관객들이 다 너무 막 앓는 소리를 내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 여고생들 때문에 받았다고 해도 약간 과언이 아닌 그 땡그랑 동전상을. 그래서 그 이번에 제가 또 인터뷰 찾아보니까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때 땡그랑 동전상 받으면서 그게 너무 고마워서 약간 자기도 여고생 이야기를 또 만들려고 이번 영화를 기획했다라는 인터뷰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방송반에 대한 어떤 영화를 제작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게 이분이 2021년에 이제 학업 스트레스로 이제 자살한 어떤 학생이 이제 추락한 사고를 뭔가 보신 것 같아요. 약간 보시거나 아니면 들었던 것 같고, 그때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내용을 좀 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화인 그 아메바 소녀들과 여고괴담. 과예요? 맞아요? 학교괴담. 아까 제목 잘 기억한다 그래놓고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괴담. 학교괴담을 만들게 되었다고 하고요. 감독님은 90년생이더라고요. 네. 90년생이고 아직 젊은 감독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데뷔한 게 슈퍼히어로라는 이제 단편 작품 같아요. 맞아요. 2021년에 슈퍼히어로라는 작품으로 이제 데뷔를 하셨고, 그 이후로 보름이 얘기해준 것처럼 거의 매년 한 편씩, 물론 이제 이번 영화가 장편으로는 첫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도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를 포함해서 또 정동진 독립영화에서 이것도 땡그랑 동영상 받았나 봐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영화제에서 상영이 됐었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상영을 하고 이제 약간 순회를 하고 돌아오신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잘 나가시네. 네, 잘 나가시는 감독님입니다. 아니 제가 이 감독님 인터뷰 막 찾아보다가 봤는데 원래 공포 영화를 못 보는 개쫄보였다는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제가 카톡방에 공유해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어릴 때 공포 영화 주온을 보고 너무 무서워갖고 침을 맞고 막 기혈을 뚫고 목사님한테 안수기도까지 받았는데도 낫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부터 쳐다도 안 보다가 너무 웃긴다. 이제 자기가 영화 감독이 돼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 어쨌든 공포 영화 장르가 굉장히 매니악하긴 하지만 이게 클리셰라는 것도 되게 많은 문법이 있다 보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기 시작했대요. 오. 그래서 어느 순간 약간 중독되어서 공포 영화만 파다 보니까 아예 제작을 하게 되셨다고 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클리셰를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그걸 비틀 줄 아는 거지. 그래서 이분 그냥 성격도 뭔가 보통이 아니다.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재주 자체가. 그리고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진짜 실례인 말일 수도 있는데 이분이 청주대학교 영화학과 출신이거든요. 오. 근데 저는 거기에 영화과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약간 본인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그걸 찾아봤어. 청주대 영화과 이렇게 쳐봤는데 막 그 영화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야 청주대 영화과 나면 뭐 할 수 있냐? 여기 듣보냐? 막 이런 게시글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도 사실 영화 속에서 조금씩 은유적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영화 감독 되려면 좋은 대학 나와야 돼라는 것도. 맞아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런 자전적인 이야기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감상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떠셨어요? 10월 무서웠나요 혹시? 저는 별로 안 무서워요. 그리고 막 이렇게 장면을 그 학생들만 있는 장면을 보내줘가지고 괜찮겠지 하고 막 오이씨 이러면서 귀신 튀어나올 때마다 오이씨. 근데 점점 보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익숙해지고 편해지고 친화적으로 이제 바뀌긴 했는데 그래서 좀 처음엔 깜짝깜짝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그치, 그 처음에 비디오가 이렇게 초대하는 장면 있잖아요. 문이 살짝 열리면서 나 좀 봐줘 이렇게 거기서 살짝 무섭긴 해요. 맞아요. 불 껐을 때 이제 실루엣 같은 게 보이는 이런 장면들이 공포 영화 무서워하는 사람들이면 다 무서워할 만한 장면들을 잘 넣긴 했어요. 그래서 확실히 그 장르가 공포이긴 하구나 그런 거를 혼자 봤어요? 네, 혼자 봤어요. 저는 좋았던 거는 그 세 명의 캐릭터가 굉장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 각자 개성도 있고 4명.
그쵸. 4명이죠. 네 명이죠. 그리고 약간 좀 그냥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음. 있을 법한 음. 그런 이제 캐릭터들이다 보니까 저는 그게 좋았고 근데 연기적으로는 사실 좀 어색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지연 역의 아이돌 김도연 출신 네. 맞죠. 네. 도연 씨. 도연님이 이제 연기를 했는데 약간 어색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냥 이 영화 자체에는 그런 연기가 너무 맞아요. 어울렸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아쉬웠던 거는 저는 그 염주와 묵주, 민주가 이제 양팔에 끼고 막 눈알 색이 바뀌고 약간 거기가 좀 왜 이렇게 산만해지지? 약간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그런 장면들만 좀 아쉬웠고 기억에 남는 장면보다는 너무 이제 병만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찾는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걷는 자세, 이렇게 걷는 자세들이라든지 아니면 귓속말 할 때 속닥속닥, 속닥속닥 이렇게 표현되는 거. 그리고 뭐 이제 민주가 마지막 장면에서 귀신이 뭐라 했는데 막 못 알아듣는 거 하니까 그 지연이가 지금 우리 귀신만 알아듣는 설정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깜짝깜짝 놀랐지만 그래도 재밌게 유쾌하게 봤다. 도라는 어떠셨나요? 저도 일단 그냥 웃기다 이러면서 봤고 이제 그리고 이 영화의 미학은 짧다. 1시간 30분짜리니까 되게 가볍게 부담 없이 볼만한 영화고 또 귀신 분량이 적절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무섭고 약간 그런 섬뜩한 장면들 그리고 사실은 알면서도 놀래잖아요. 대충 이쯤에 나오겠지. 이쯤에 뭔가 무서운 거 있겠지. 그런 장치가 있으면서도 놀라는 게 약간 공포 영화의 매력 같은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챙겨 넣으면서도 왜냐하면 사실 이게 약간 그걸 좀 잘못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귀신이 그냥 마냥 웃기기만 해질 수도 있잖아요. 우스꽝스럽기만. 근데 나름 얘가 무서운 장면들 이제 천장에 맞아. 거꾸로 이렇게 달려온다던가 맞아요. 그거 그런 무서운 장면들을 잘 챙기면서 가니까 웃기기도 하는데 약간은 이제 무서움도 느낄 수 있는 이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 또 그 어쨌든 주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감독이 하고자 하는 말을 너무 무겁지 않게 심판은 안 되니까 무겁지 않게 잘 담았다라고 좀 느끼기도 했고 그 아메바라는 그 단어 이런 게 이제 단세포 같은 게 막 공부 못하는 아이들한테 막 우리가 그런 식으로 비하해서 어떻게 보면 표현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근데 갖고 와서 굉장히 귀엽게 잘 녹인 것도 좋았고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거는 그 이제 얘네들이 다 8등급 막 이 정도 되는 소녀들인데 이들이 봤을 때 특히 지연이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애가 멍청해 보인다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시네필이어서 영화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해박하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막 해결해 나가는 걸 보면 얘네들 되게 똑똑하고 야무지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걸 보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실제로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되게 멍청하지 않았거든요. 다 어떤 부분에서는 똑똑한 부분도 있고 오히려 더 야무지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어떤 그런 등급에 따라서 쟤 무식하거나 멍청하네 이런 식으로 특정 짓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렇지 않고 이 아이들 각자의 어떤 캐릭터 같은 거를 굉장히 잘 살리면서 녹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가 그냥 평가로는 뭐 의미가 없긴 하지만 3.5점을 매기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만점인 영화예요. 너무 저한테는 다 호인 요소밖에 없는 거라서. 근데 왜 3.5점 주셨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이게 5점짜리 내가 준 영화랑 같은 그러니까 그냥 선호지 5점은 선호인 거지. 그래서 그냥 다 좋았는데 일단 저는 그 오컬트적인 요소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런 거를 잘 녹여낸 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귀신의 의미를 그냥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여고괴담이나 이런 거 보면은 항상 공부하는 학교에 귀신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전설처럼 내려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뭔가 억눌려진 학생들의 집단 무의식이 악령으로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너 이런 거 왜 해? 이랬더니 막 이러잖아. 잘하는데? 흉내냈어. 집에서 연습 많이 했어. 재밌으니까 막 이러잖아.
근데 그 재밌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이게 공포 영화로서 가지고 있는 공포 영화 왜 만들어? 재밌으니까라고도 들리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학생들은 놀아야 된다라는 소리로 나는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학생들의 어떤 공부만 해서 만들어진 망령이자 악령이라면 얘가 원하는 거는 노는 거야. 학생들의 마음도 놀고 싶어하는 거라는 거죠. 뭐 감독님이 그 의도를 했든 안 했든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두 번째 보니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재밌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학생들은 놀아야만 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 장면 저는 되게 좋았고 그런 뻔한 클리셰들 있잖아요. 인형한테 이제 이름 붙여주는 거. 그것도 이제 제가 이번에 좀 자세히 찾아봤어요. 그게 의식인데 그 인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영혼의 그릇이라서 얘한테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영혼이 거기 담긴대요. 그러면 이제 귀신이 출동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공포 영화에서 많이 봤던 게 이름을 붙여주는 건데 이제 은별이가 걔한테 윌리 민키? 그러니까 이름이 족같다고 또 존나 그려. 싫다고 막 그러죠. 근데 그 전에 98년도 언니들은 박말순이었잖아요. 그것도 사실 구리긴 하죠. 그런 게 되게 그런 사소한 포인트가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98년도 언니들 보면 옛날에 우리 2000년대 그 세기말 감성 머리 있잖아요. 맞아요. 폭탄 머리. 뭐라 그러지? 그 머리 자체를? 샤기 컷도 아니고. 몰라. 근데 옛날에 프로필 사진 보면 다 그렇잖아. 막. 맞아. 머리가 이렇게 얼굴보다 더 크게 이렇게 막 2배 정도 되는 머리. 맞아. 그거는 유행이 다시 안 돌아온다. 그러고 보니까. 그거 돌아오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때도 어떻게 했나 싶을 정도의 약간 맞아요, 그런 맞아요. 스타일이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그 만점 맞았던 그 언니가 비구니가 냈잖아요. 그래서 나는 왜 출가를 했을까? 그것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면 수능 만점이면은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다 버리고 비구니가 됐다는 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연락이 안 되고 그분만 남아있는 건데 그게 오컬트적인 관점에서도 또 해석이 있더라고. 귀신이랑 딜을 했을 때 이 사람은 마스터이기 때문에 마스터한 사람은 반드시 정화 과정을 거쳐야 된대요. 안 거치면 파멸이래. 그러니까 그 두 명은 어디 갔는지 알 수 없는 거는 뭐 세속에 찌들어가지고 파멸됐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야. 로또도 이 그릇이 되는 사람이 가져야지 파멸을 안 하잖아요. 근데 로또 당첨된 사람도 대부분 파멸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스터가 되려면은 정화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성직자 뭐 아니면 스님, 출가 이런 거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게 깨알 같은 설정들이 그렇네요. 되게 많아서 이 감독님이 아마 공부를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진짜 왜 비구니가 됐을까?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자세히 나오지는 않으니까. 맞아. 그리고 인물이 아까 이제 좀 잘 표현이 된 것 같다고 했는데 인물 소개를 좀 해볼까요? 네. 우리 지연이는 가지연이의 본명인데. 아, 맞네. 나 생각을 못하고 있었네. 네, 지연이는 이제 영화 배경인 세강여자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고생이고 네. 영화 감독이 꾸민 시네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화에 대한 공부는 많이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뽐내기도 하는데요. 이제 영화에서 우연히 지연이가 그 1998년 개국기념일 비디오를 보게 되면서 그 이후 일어나는 일종의 소동을 이끌어가는 인물입니다. 근데 PPT 만드는 거 봤어요? 맞아요. 그 전설에 미친 보노보노 PPT. 맞아요. 똑같은 보노보노. 똑같은 보노. 무지개 배경에. 그래서 지연이 이거 PPT 잘 만드는 거 맞나? 포트폴리오부터 난 거 아니야? 근데 약간 좀 성격이 그런 애 같았어. 너무 세심해. 그러니까 세심. 직업 의식이 강할 거예요. 아마 감독이 된다면. 그래서 막 맞아요. 은별이한테 디렉팅 하는 것도 되게 꼼꼼하게 맞아요. 하잖아요. 네. 굉장히 엄격하고. 네, 그런 친구였어요. 은별이라는 인물도 나오는데요. 은별이는 배우 지망생입니다. 그래서 인서울 방송연예과? 뭐 이런 걸 항상 외치고 다니고 약간 미리 셀럽의 삶을 준비하느라 틈틈 이제 브이로그도 찍고 그거 나올 때 배경음악 너무 웃기지 않아요? 맞아. 되게 잔잔한 감성적인 음악이 나오죠. BGM이 깔리는데 뒤에 귀신 보이면 씨발 이것도 너무 네.
근데 은별이는 약간 겁도 많고, 네, 의심도 많고, 좀 위기 상황에서는 솔직하게 무너지는 모습도 보여주는, 네, 좀 사랑스러운 캐릭터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현정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3명이 고등학교 3학년 주인공이고 나머지 1명은 이제 1살 어린 친구인데요. 이 3명의 그걸 보면 영화 만드는 어떤 조합인 것 같아요. 감독 있고 배우 있고 그다음에 장비 드는 옆에 스태프들 있고. 촬영 감독 네. 겸. 그래서 현정이가 그 스텝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인데 촬영 감독 하려면은 힘이 세야 된다고 맨날 아령을 들고 다녀요. 그 아령이 난 저걸 왜 보여주나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거랑 이어지는 또 스토리가 중간에 나오기는 하죠. 그 팔 힘을 귀신을 이기는 데 쓰죠. 그런 친구고 그리고 또 1명이 더 나오는데 민주예요. 네, 이 민주는 약간 전설의 학교에 남아있는 전설의 종교 동아리 1명 있는 그 종교 동아리에 속해 있는 친구고 귀신과 딜을 하려면 그런 거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이 필요해서 이 3명의 친구가 그 1명 남아있는 종교 동아리에 찾아가서 민주랑 만나게 되는데 자꾸 일본말을 하죠. 근데 약간 이것도 클리셰인 게 이제 공포 영화에서 일본 영화가 워낙 좀 주도권을 잘 잡고 있다 보니까 그 일본에 있는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오려고 민주를 활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는 그 귀신을 잡을 때 쓸 수 있는 유용한 방법들 이런 팁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알고 봤더니 이 친구는 왕따였어요.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였고 근데 저는 그 장면도 좋더라고. 그거를 너무 막 자극적이게 안 보여주고 뿅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그래도 그게 좀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표현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에 대한 어떤 배려 같은 게 좀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좋았던 것 같은데 민주가 이제 결정적인 언니들을 구하는 역할을 또 하게 되죠. 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아까 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또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은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완전 반전이었던 장면은 그 2학년 2반에서 그 단체 사진. 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처음 그걸 비췄을 때는, 약간 내가 잘못 봤나? 그리고 다시 비추고, 이거 봐, 막 이러면서 다 뭐 민주 사진으로 돼 있고. 맞아. 그 너무 웃긴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약간 그런 의심을 할 법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보는 사람이, 진짜 얘가 귀신 아니야? 실제로는? 네. 그것도 그게 클리셰잖아, 근데. 되게 반전이었던 장면이어가지고, 저 그거 기억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두 지니 같은 캐릭터는 뭔가 모르겠어요. 그거 왜 약간 장면이 저는 좀 뭔가 이해가 안 됐다. 그 성모님이랑 부처님? 그 와가지고 캡틴 마블 같이 이렇게 나온 거. 옆에서 계속 막 눈 이렇게 빛나고. 하고, 막 애기 안고 있고 마리아랑 약간 좀 랑 모르겠다. 저는 이제 종교도 없고 뭐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이해가 안 약간 됐다. 웃으라고 만든 장면인 것 같아. 그냥 병맛으로 아예 만들어서 그런 것 같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조금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저 그 두 너무했다? 진이는 없애버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그 2학년 2반에 안에서 찍은 장면은 좀 인상 깊었다. 네. 도란 어때요? 저는 뭔가 이렇게 소리내서 웃은 게 2번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좋았던 거는 그 점프스케어 할 때 귀신이 이제 저 앞에 복도 앞에 저렇게 서 있고 도연이 아니라 지연이가 저 귀신은 이제 점프스퀘어밖에 답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피해가요. 이렇게 피해가면서 씩 웃으면서 이제 약간 귀신을 비웃고 남은 귀신은 이제 철퍼덕 주저앉아서 약간 황당하게 쳐다보고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기고 또 하나 이제 기억에 남는 게 그 귀신이 밧줄을 매달고 있어요. 위에다가 애들이 온지 모르고 열심히 밧줄을 이렇게 매달고 있는데 약간 사실 그런 장면들이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볼 때 그냥 서로 약속하고 넘어가는 장면들이잖아요. 밧줄이 있으면 저기 여기 왜 있지? 저거 이제 큰일. 근데 그걸 이게 왜 누가 달았을까라는 걸 생각하지 않잖아. 우리 서로 약속했는데 그걸 깨고 귀신이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달고 있는 걸 보면서 약간 이게 사실은 어떤 귀신과 물리적인 접촉 그리고 귀신이 뭔가 물리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장면들이 저한테는 좀 그 공포 영화의 규칙을 되게 재밌게 깨고 나온 장면들이었다고 약간 기억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귀신이 머리채 잡히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또 공포 영화에서 되게 자주 나온 장면 중에 하나가 귀신이 어쨌든 이렇게 빵 나타나고 이렇게 꽝 덮치면 항상 장면이 다른 데로 넘어가고 비명만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약간 다르게 연출해봤으면 어땠을까? 뭐를 좀 그러니까 색다르게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카메라를 돌리지 말고 이런 생각도 좀 했고. 개인적으로는 그 민주 캐릭터가 저는 그 일본 신을 모신다는 설정이 좀 애매했거든요. 근데 이게 애매했던 이유는 그게 연결이 하나도 안 되는 느낌? 그러니까 일본 신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뒤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그냥 얘가 일본어만 한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한국의 뭔가 오컬트적인 요소를 차라리 섞었으면 어땠을까랑 아니면 얘가 오타쿠라서 그냥 일본의 만화에 나온 어떤 캐릭터를 섬겼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했었어요. 약간 맞아.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그러니까 오타쿠라서 왕따 당했다 이 설정을 위해서 그렇게 빌드업을 한 것 같긴 한데 뭐가 좀 서사가 약하긴 하죠. 저는 여러 가지 저도 그 점프스퀘어 장면 너무 재밌었고 그때 저도 소리내서 웃은 게 몇 개 안 되는데 그때는 진짜 소리내서 두 번 볼 때도 웃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장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지연아 문 열어줘. 그래서 귀신이 은별이 빙의해가지고 그랬더니 은별아 그러면서 뻑큐를 이렇게 날린단 말이야. 근데 그때 보통 원래 그거 왜 하는지 알아요? 문 열어달라는 거? 그러니까 그 귀신이 똑똑똑 하면서 문 열어달라고 공포영화에서 계속 그러잖아요. 그게 원래 법칙이에요. 귀신은 자기 혼자 못 들어오는데 사람한테 초대를 받아야 들어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줘야지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서 그걸 또 깨더라고. 귀신이 자기 손으로 문을 여는 거야 나중에. 뒷문으로 가가지고. 그리고 그 뻑큐에 엄청 열받아가지고 귀신이 막 화가 나가지고 깜짝이 뒷문으로 막 달려와가지고. 그 장면 너무 그래서 잘 만들었다. 진짜 잘 비틀었다.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저는 아까 10월이 별로라고 했던 그 장면이 진짜 이상한데 없애고 싶지 않아. 왜냐면 이 영화의 어떤 B급 정서의 절정인 것 같아, 그게. 그러니까 이게 B급의 분위기를 더 한층 더 살려줄 수 있는 설정이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거는 싫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을 수밖에 없는 설정인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생뚱맞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근데 차라리, 그러니까 B급 영화 만들려면 되게 많이 뻔뻔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뻔뻔스럽게 뇌절할 때 약간 그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약간 이런 마인드 돼서 오히려 열리거든요 마음이. 그래서 아예 뻔뻔스럽게 가면 오히려 관객이 그래 받아들이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눈에서 막 이렇게 나올 때도 이거 캡틴 마블 흉내냈네 딱 그 느낌 들어서 오히려 재밌다 하다가 이제 하나가 탁 이렇게 빠지면서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그때 귀신한테 다시 막 쫓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의 어떤 표정 연기 이런 것도 되게 재밌었던. 근데 연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 너무 웃겨가지고. 다들 배우들이. 맞아. 배우들이 그리고 엄청 친하대요 서로. 엄청 친하고 오디션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오디션 다 보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GV를 좀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좀 으쌰으쌰 해가지고 GV도 재밌게 다녔다고 인터뷰도 봤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본론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 영화가 마냥 가볍은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고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입시 스트레스 이런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중학생들 가르치는 강의를 하다 왔는데 학생들한테 뭐 이렇게 과제를 내주다가 나의 혁명 선언문 같은 걸 써보자라고 했더니 어떤 친구가 학생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왜 학생 인권을 어른들이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9등급 이거 유지하고 싶은데 왜 9등급에서 5등급으로 갑자기 바뀌냐. 내신 등급이 바뀌었대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수능 등급인가 내신 등급인가가 바뀌었대. 근데 그러면 이게 변별력이 더 떨어지지. 그치. 그렇게 되지. 그러면 이제 근데 그런 거를 정할 때 왜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어른들이 정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입시 스트레스가 그것 때문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야, 사실은. 오늘 그 얘기를 딱 듣고 이거를 준비를 하려고 이제 지하철에서 보고 있는데 그 친구 얘기가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갇혀진 아이들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조명을 하고 있어서 재미있고 가볍지만 주제 자체는 사실 가벼워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B급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이야기들을 재밌게 해서 좋아하는 건데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같이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일단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를 주제로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귀신보다 무서운 수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우리 듣보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명문대 집착, 학교 다닐 때 명문대 집착 같은 게 있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그리고 공부가 나한테 어떤 압박을 줬었는지.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공부로 받는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외다. 그러니까 공부로 받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입시의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보가 없었어요. 저한테는. 대학을 잘 가야만 한다는 그런 상도 없었고, 그리고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제가 스트레스 받았던 거는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나도 해야만 한다라는 그거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입시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은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없었어가지고 아. 네, 그 공부를 안 하던 사람이고 저도 명문대 이런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저는 좀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는 편이어서 약간 대학을 왜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학을 내가 왜 가야 되지? 막 근데 물론 학교는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사실 학교가 잘 맞진 않았고 괴로웠는데, 그 제가 학교를 다닐 당시에는 자퇴라는 선택지가 저한테는 없었거든요. 없었죠. 많이 이제 없었는데 그래서 그냥 가야 하니까 갔고, 야자도 그냥 해야 하니까 했고, 그래서 야자할 때 책 그냥 소설책 읽다가 막 찢기고 이랬던 경험이 있고. 그거 너무하다 근데. 그러게. 그게 그러니까. 공부인데. 그치.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선생님들은 그런 걸 또 인정하지 않잖아요. 공부를 하라고, 입시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없었는데 고3 되고 6월에 약간 이제 현실감이 그때 온 거예요. 4개월 전에. 5개월 전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빨리 왔다. 6월에 그래도 대학은 가야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그 무슨 어떤 계기 없이 그냥 생각이 바뀐 거예요. 뭔가 애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 학교에서 막 수십, 그때가 한창 수십 해서 떨어진 애들이 막 맞아, 있었나? 맞아. 그래서 막 애들이 복도에서 막 울고 이러는 걸 보면서 이해가 저는 안 갔는데, 약간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어떤 심각성 같은 걸 느끼잖아요. 얘네들 진짜고 이 진심이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대학은 가야 왜냐면 그때는 뭔가 되고 싶은 게, 근데 저도 사실은 고등학교 때 영화 감독이 좀 되고 싶었는데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연이네, 영화에서 지연. 나오는 것처럼 지연이네. 대학에 가야 영화 감독이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했던 것 같고, 대학에 가야 선택지가 많아진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때 했어요. 5개월 전에? 네, 그래서 그때부터 6월부터 전략을 짜가지고 수능을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전에는 갈 수 없었을 만한 대학을 갔죠. 되게 똑똑하다 근데. 맞아 진짜. 5개월 전에? 왜 그랬냐면 대단한데? 저는 이과였는데 저는 수학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모르겠는데 술이 가등급, 나등급이 있었어요. 저 때는. 맞아, 그래서 맞아. 가등급은 좀 어려운, 약간 이과생들이 보는 거. 이적분. 맞아요. 그리고 나등급은 이제 보통 문과 문과생들 친구들 보는 맞아요. 건데, 저는 나등급을 선택해서 문과 애들을 짓밟고 나 집밥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높은 등급을 받았죠. 근데 진짜 전략적으로 되게 오, 잘했다. 네, 그런 너무 식으로 아예 스마트한데요?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다행히 이제 대학 갈 수 그럼 있었습니다. 문과 나왔어요? 과는? 아니요. 대학 전공. 네, 전공은 컴공이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근데 뭐야 이거 눈 뭐지? 아니 왜? 그 대학이 그거를 받아주는 대학이었으니까, 수리 나형을 받아주는 그런 공과대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를 다 생각해서 이렇게 짜서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정보가 있으면은 되게 전략적으로 맞아. 잘 가더라고 학교를. 10월은 어땠어요? 저는 엄청 집착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모름이 집착 안 했다서 신기했어요. 뭔가 어. 공부를 다 잘했을 것 같은 이미지여서. 나 공부 못했어. 모범생 이미지고, 그리고 우리 시월은 근데 저는 엄청 집착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자기 객관화는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실력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너무 이제 위를 본 거죠. 고등학교 다들 다닐 때. 그렇잖아. 고등학교 때. 그래서 엄청 그때 이제 정말 저희 때 수시가 되게 많았었는데 엄청 상향 지원을 하고 그리고 다 이제 떨어졌어? 최저를 못 맞추고 네, 수능 최저를 못 맞추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1년 재수를 해서 대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게 명문대 집착을 위한 어떤 또 그 학교 안에서의 집착이 있었는데, 잘하는 친구들 전교 30등 안에 들면 우반이지. 우반 면학실
면학실이라고 해야 되나? 따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맞아, 우리도 있었어요. 있었어. 그래가지고 독서실 책상 이렇게 쭉 맞아요. 있고 거기만 이제 에어컨 되게 빵빵하게 맞아. 틀어주고 있었어. 교실은 선풍기 돌아가고 그래서 정말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일단 거기서 막 경쟁하고 근데 나중에는 운이 좋게 들어갔는데 우와. 막 제 실력으로 이렇게 막 들어간 적은 없었던 것 운도 같아요. 실력이니까 뭐.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집착 되게 심했고 그 기저에는 약간 그냥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대학을 가야 성공할 수 있다. 그냥 이런 그치. 생각이 계속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워낙 집이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까 약간 그런 출구가 대학을 잘 가는 것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사다리를 오르려면 공부를 잘해야 된다. 계급을 바꾸려면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맞아요. 그래서 되게 집착을 했었죠. 저는 우리 때가 그게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런 고정관념이 좋은 대학 나와 출세한다라는. 맞아요. 그게 나중에는 출세도 못한다. 좋은 대학 나도 이걸로 바뀌긴 했죠. 대출금만 남는다. 그때는 그리고 그걸 주입시켰어 학교에서. 맞아.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요즘의 친구들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좀 깜짝 놀래거든요, 가끔씩.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 부산에서도 되게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여학생들이었나요? 3명이 이제 학업 스트레스에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네, 근데 이게 입시전쟁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귀신보다 무서운 수능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이제는 없어질 때 되지 않았나 싶은데도 학생들이 계속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좀 기이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거든요. 언제쯤 바뀔지 너무 사실 기대가 되면서도 이거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항상 충돌을 하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한편으로는 되게 극단화되면서 좀 갈라진 것 같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지? 약간 좀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되게 단순하게 말하면 사자 직업을 갖고 싶고 정말 우수 명문대를 가고 싶은 이런 집단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단 내에서는 경쟁이 그냥 계속 심화되고 그 안에서는 약간 계속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반면에 약간 예전에 비해서는 되게 개인화가 많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미래 직업에 대한 이제 선택권이 되게 또 많이 생겼다라는 걸 아이들도 저는 인식하고 있다고 좀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층에 있지 그 집단에 있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그냥 공부에 집착하기보다는 다양한 경험들도 하고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교육이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되게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프로그램들이 또 학교 가면은 꽤 있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에 비하면. 그래서 되게 극단화되어 있고 나뉘어져 있어서 한쪽에서의 그 모습이 그런 식으로 그런 이제 아직도 아이들이 그런 입시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자살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 좀 크게 보면은 그래도 다른 방식으로 많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도 느끼기도 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느꼈을 때 예전에는 수능 보는 중간에 자살하는 아이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수능 날에 그런 사고들이 항상 뉴스 헤드라인으로 나오고 근데 요즘에는 저는 그런 사고가 몇 년 전부터는 많이 없어졌다? 수능 날 자체의 그런 사고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나아진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능력주의에 기반한 부분에서 사람들이 노력해도 안 된다 약간 그 계급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에서 오는 물론 되게 허무함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난 좀 다른 거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저도 그렇다고 이게 막 완벽하게 사라질 거라고 생각 안 하지만 지금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쵸. 대학에 갈 아이들이 없어서 맞아. 나중 되면 막 대학에서 모시고 가야 지금도 한다. 그래요. 네, 그것도 있고 대학도 많이 사라지고 있고 지방대. 영화에서 은별이가 이러잖아. 나 8등급인데 너 고조선대학교로 알아? 이러잖아. 근데 8등급이 대학을 갈 수가 있는 성적인 거야?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하고 고조선 전문대. 그러니까 8등급이라도 애가 없으니까 모시고 갈 대학이 있긴 있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중 되면 이게 더 심화될 거 아니에요. 이제 되게 진짜 명문대에서도 올 아이들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칠 텐데 그때 되면은 오히려 진짜 유럽
어느 나라들처럼 등록금 안 받고 정말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만 공부하게끔 하는 것도 아주 먼 미래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어요. 약간 저희 예전에 억셉티드 할 때 내용이랑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계속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한 번씩 회자를 시켜야 할 것 같기도 해요. 시월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근데 저도 좀 비슷하고 요즘에 그 기사 같은 것도 보면은 막 4, 5등급도 학과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기사를. 네, 그래서 막 이제는 막 엄청 상위 등급만 명문대를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워낙 이제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학교를 벗어나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본 거인 것 같고 실제로 진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뭐 저희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여전히 입시에 대한 뭐 스트레스나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게 근데 사실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혼자 스스로 그거를 막 생각하기보다는 워낙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어른들의 말이나 이런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말 막 진짜 아까 얘기해 준 것처럼 학교에서 막 모셔가는 그런 때가 아니면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크게 안 바뀌고. 그리고 저는 학교에 강의를 갈 때는 보통 특강 형식으로 많이 가는데 이제 학교에서는 뭐 책쓴 작가님이고 10대를 위한 어쩌고 이런 거 모셨으니까 막 중요하신 분이야 하고 이렇게 아무리 소개를 해도 걔네한테는 그냥 아줌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누가 오든 말든 그냥 문제집 풀어요 계속. 근데 나는 그 모습이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전혀 화날 이유도 없고 그냥 좀 안타까운 거야. 더 많은 것을 뭐 내가 그렇다고 대단한 걸 알려주는 건 아니지만 학교 공부뿐만이 아니고 더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준 건데도 그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얼마나 저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도 좀 이해가 가기도 하면서도.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면은 학생들 스트레스가 더 어마어마해질 것 같기는 해요. 도대체 누가 애들한테 안 물어보고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는 건지. 물어본 적 없죠, 뭐 사실은. 하긴 그게 근본적으로 문제인 것 같아요. 누구도 원하지 않는 거를 지들끼리 만들어가지고 하라고 그냥 틀 속에 넣어버리니까. 저희도 다 뉴스 보고 알았잖아요. 저 때 딱 9등급으로 막 등급제 한다고 시작했던 그때여가지고 뭐 바뀐대 뭐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니까 알았지 진짜. 그런가 보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그냥 하는 거였죠. 네. 근데 그 명문대를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사실 그게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출세를 명문대를 나온다고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이 엄청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야, 영화 감독들 다 명문대 출신이니까 너 뭐 포트폴리오 만들 시간에 수능 한 문제라도 더 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뭐 소설 쪽, 문학 쪽도 마찬가지고 예술 쪽도, 영화 쪽도 마찬가지고 예술 쪽도 다 보면은 되게 좋은 대학 출신의 사람들끼리 네트워크가 되게 단단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조금 기이하다고 생각하는 게 작가들 작품 소개할 때 프로필에 이제 어디 학교 나왔는지를 여전히 쓰더라고요. 어느 대학교 뭐 무슨 과 출신 막 이런 거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거를 쓰고 있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게 이제 영향이 있으니까 그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 그 작가가 어떤 작품을 쓰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어디 출신인지를 보고 있는 상이 아직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좋은 대학 출신이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에 영향을 줄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의 의견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월님 어때요? 저는 뭐 꼭 명문대를 나온다고 해서 100% 좋은 작품을 만든다. 이거는 가정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약간 이 질문 보면서 최근에 이제 유퀴즈 보니까 그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뮤지컬이 그 브로드웨이에 올라가고 그게 엄청 대박이 났대요. 우리나라 건데요. 네, 우리나라 건데 그리고 이제 배경도 한국이고 그 로봇의 사랑 얘기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막 다이나믹한 요소가 없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대박이 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연출하신 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토니상
네, 토이상의 6관왕을 대박인데 그러면. 우와. 네, 받았대요. 그래서 진짜 대박이 난 거예요. 우와. 가지고 유퀴즈 300회 특집에 그 연출가가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 대단하다 진짜 막 이러면서 봤는데 학교를 뉴욕대를 나오셨다는 거예요. 명문대학교 나왔네. 명문대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듣는 순간 뭔가 그냥 꼭 거기 출신 이라서 이 작품을 잘 만들었다가 아니고 그냥 너무 후광이 그냥 그래서 약간 납득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있죠. 괜히 있죠. 한국에 득보였으면은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러면 약간 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렇게 인식되는 걸 보면서 이런 게 확실히 있기는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분도 인정 네트워크랑 사회적 제본이 있었을 거예요. 뉴욕대 다니면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분하고 또 연출가가 한 명 있는데 그 두 사람을 그 대학에서 만난 사람이 또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둘이 공동 연출로 해서 이제 그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아까 보름이 얘기해줬지만 저도 그 인정 네트워크의 힘이 확실히 작용을 하는 것 같아서 이건 좀 무시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어쨌든 이 문제에 크게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방금 시월이 말해준 것처럼 그리고 보름이 얘기한 것처럼 있죠. 그 명문대 안에서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그 라인을 탄다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 진짜 심해. 우리나라 진짜 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그쪽에 예를 들면 영화라고 따지면 영화 스태프로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연결해주고, 방금도 같은 학교 나온 사람이 이렇게 연결해줬다는 식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엄청난 강점과 메리트가 있다라는 건 절대 무시할 수 없지만, 그치만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에는 저는 대학은 별로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저는 공부를 잘했다는 그냥 이꼬르 시험을 잘 본다. 이 뜻 이외에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시험을 잘 보는 게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수능을 잘 보면 대학을 잘 가는 거니까. 근데 대신에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공부를 잘해서 어쨌든 좋은 대학에 갔거나 한 사람들은 좀 끈질긴 사람들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제 또 생각해보면 참을성이 많고 끈기가 있고 인내심이 좀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조금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는 자기가 영화 감독을 꿈꾸든 어떤 예를 들면 예술을 하고 싶어 할 때도 그 끈기가 그냥 그런 식으로 잘 발휘됐기 때문에 더 좋은 어떤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감독이나 작가들 되게 대학 못 나오신 분들도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그게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작품을 만드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들을 평가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명문대 출신이다 보니까 발견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눈에 씌어 있는 그 선입견을 벗겨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오히려 관객들이나 독자들은 그런 거에 대한 편견 없이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세대가 교체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신에 저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지위나 자격 같은 걸 얻을 때, 특히 교수 강사가 될 때는 그건 학벌을 필요하지. 많이 따지는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원을 다 그쵸. 다니고 있죠. 강사들은 또 그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도 졸업을 했고 10월도 다니고 있는데, 근데 제 주변에 보면은 지금 대학원 안 나온 사람이 없어요. 다 나왔고, 제가 최근에 이제 4학년 된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보조 강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께 여쭤봤는데 취업이 안 되니까 다 대학원을 간대요. 맞아요. 다. 정말. 그렇대요. 그래서 안 가는 게 이상한 그런 현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학원 나온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죠. 가방끈이 이제 소용이 없는 거. 박사를 가야 돼 이제. 그치. 거기서 또 이제 올라가려면 박사를 가야지. 방법이 없어.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저는 너무 궁금해요. 앞으로 이렇게 저는 극단적으로 그렇게까지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다 대학원 가면은 나중에 학자금 대출 다들 허덕이는 거 아닌가? 취업이 더 안 될 텐데 다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학력이 다 같이 길어지면은. 그 생각 그냥 극단적으로는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 대학원 만만치 않은데 비용이. 그쵸. 그거 진짜 비싸. 비싸요. 너무 비싸요. 아직도 갚고 있다고. 나도.
갚아야 된다고. 근데 저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요즘에 정말 취업난이 심해서 대학원 무조건 가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연고대, 뭐 서울대 나왔다면은 취업이 약간 보장되는 그런 게 좀 있었다고 하면 요즘에 그 친구들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대학원을 많이 선택하는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런 거랑 연장을 해서 저는 대학원을 엄청 사실 연구에 누가 뜻이 있어서 없어. 진짜 없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냥 정말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경우가 연구에 뜻이 있는 많으니까. 사람은 교수님들밖에 네, 없어요. 교수님들밖에 없고 사실 교수님들 자리도 요즘에는 좀 많이 위태해진 상황이니까.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진짜 이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근데 저는 좀 약간 요즘에는 생각이 바뀐 게 저희가 이제 뭐 생성형 AI도 쓰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많이 알아야 모든 것을 잘 쓸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요즘엔 살짝 생각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굳이 막 이게 필요한가 요즘에 뭐 학력사 이제는 없다 막 이렇게 이런 입장이었다가 요즘 약간씩 생각이 조금 근데 그거를 가방끈이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가방끈이 많은 보장하는 정보를. 건 아니죠. 그쵸. 자기가 충분히 탐색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쵸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오히려 그 약간 반대 같아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대학원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근데 네,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지식이나 자기 정보로 뭔가를 떳떳하게 보일 수 있으면 난 대학원 하기 필요 없다고 생각해. 근데 저는 대학원 하기를 정말 목적이 있어서 딴 사람, 그러니까 산 사람이에요. 등록금을 내고 산 사람이란 나도. 말이야. 저희 뭐 다 그렇죠. 근데 난 공부 하나도 안 했어 대학원 가서. 그리고 진짜 공부는 저는 그리고 박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다 석사라 그러면 그냥 아무 그게 없거든요. 의미가 물론 없어. 네, 의미가 없다고 느껴요. 물론 제 주위에는 석사 가서 또 열심히 연구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약간 이제 그러니까 변별력이 진짜 없어지는 거죠. 맞아요. 나중 되면 그냥 없어지는 거고 약간이 이제 그냥 대학교와 대학원이 그냥 코스처럼 연결돼서 그냥 이제는 대학교도 초등학교처럼 이제 그냥 7년제가 되는 이런 느낌인 거지. 별로 변별력 없다고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졸업을 유예시키는 방식으로 요즘 간다는 거잖아요. 그 대학원을 취직을 못 하니까.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취업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너무 어려운 문제라고 느껴지기는 해요. 맞아. 그러니까 학력 양극화인 것 같아요. 대학을 안 가는 사람은 아예 안 가버리고 가는 사람은 가서 기어이 석사까지 한다. 대학원의 노예가 된다. 근데 또 그렇게 나와가지고 받은 졸업장이 아무 쓸모가 없다. 박사를 하기 전까지는. 근데 저는 이거랑 상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문득 생각든 게 저 어렸을 때는 아이돌들도 무슨 대학 나온 거 이런 거 프로필에 되게 많이 적었던 기억 나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때 초등학생 때랑 중학생 때 이제 G.O.D를 좋아했는데 그럼 잡지 같은 걸 사면 막 그 인터뷰라던가 프로필 같은 거 적혀 있으면 항상 걔네 대학교가 적혀 있었어요. 맞아요. 경희대학교 연영. 네. 경희대학교 많았다. 포스트 모던. 맞아요. 그리고 그런 그 연예인들이 수능 보는 것도 항상 그 연예 TV에 나왔고 누가 막 어디 갔다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보도가 되던 시절이었는데 저 최근에 좀 놀랐던 게 그 SM의 새로운 아이돌 여자 아이돌이 나왔는데 중퇴를 시켰다는 거예요 학교를. 막 그래서 누구는 그러니까 걔네들 다 약간 중졸 정도인 거예요. 아직 그 18살 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약간 그런 거 보면은 이거는 너무 그 아이돌 세계의 얘기기도 하지만 이제 학력을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어떤 문화도 조금은 생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그거 아이유가 깼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유가 수능 안 본다고 자기 맞아. 대학 졸업장 필요 없다고 그 이후로 좀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좀 그 얘기 되게 저도 인상 깊었어요. 그게 그 선택 같은 것도. 맞아요. 그런 한번 뭔가 틀을 깨는 상징적인 인물이 한 명씩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좀 영화로 돌아가서 귀신이랑 딜을 하면 소원을 들어준다고 한다. 가정했을 때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저는 못해요. 난 못한다. 못한다?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근데 여기 영화에서 정도 귀신이면 별로 안 무섭지 않아요?
영화 속에서 어. 여기서의 뭐 따지면은 그게 뭐예요? 뭔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하룻밤 숨바꼭질. 숨바꼭질 해주면 수능 만점 하는 거잖아. 네. 약간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는 이제 수능이 필요 없으니까 음. 뭘 걸고 하고 대신에 싶은지. 그 하룻밤 숨바꼭질을 통해서 저는 근데 이거 생각하면은 그냥 저희 집 고양이가 있는데 그냥 고양이의 건강 어.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럼 할 수 있어요 하루? 네, 너무 할 수 있죠. 진짜? 그 귀신도 나름 귀엽고 안 무서워? 난 너무 무섭긴 무서운데? 하겠죠. 뭐 아니 혼자 학교가 일단 무섭잖아. 불 꺼진 학교 너무 무섭잖아. 맞아. 그 환경이 문제예요. 학교라는 저 배경이. 옛날에 그 여고추리단 어. 그 예능도 진짜 무서웠거든요. 그 학교에 막 무섭게 불 꺼진. 그치만 달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지. 10월은 만약에 해야 된다면 뭘 걸 거예요? 촌의 로또 1등 번호. 오. 망가진다고 비구니가 되면 되잖아. 이라고 그러면. 그리고 다 뿌리고 나도 들어가. 어디로. 고마워. 그러면 나는 찬성. 저는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안 할 것 같아요. 나는 귀신이랑 딜할 만큼 소중하게 뭔가 생각하는 게 없나 봐. 아니 근데 저도 안 하죠. 근데 여기서 할 수밖에 없다고 적어놨잖아. 꼭 그래, 해야 그때. 된다면 뭘 걸 거야? 뭘 받아낼 거야? 우리 애들의 안전? 그 정도면 뭐. 그 자식이 있으면 자식 생각하는 거네. 그렇지. 또 반려묘가 있으면 10월은 없기 때문에 로또를 생각한 거죠. 네. 맞아요. 별로 걸 게 없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이걸 했던 의도가 뭐냐면 고3 때는 여기서는 10월밖에 안 그랬지만 그 수능이 진짜 엄청 중요한 건 줄 알고 다들 목숨 걸고 막 그렇게 하는데 맞아. 그쵸. 20년 지나고 보니까 아무 의미 없어. 정말. 맞아. 정말. 그거 말고도 또 뭔가 걸 수 있는 게 있다. 그런 것도 또 없는 것 같아. 살다 보니까. 없어요. 그쵸. 그냥 사는 거지 뭘 걸 만큼 이렇게 막 욕심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이제 이 나이쯤 되니까 별로 그치, 없어지더라고. 뭐 내가 일을 잘하고 싶어? 그딴 마음 전혀 없고. 그치. 누가 일을 잘하고 싶어 뭐 해. 회사에 불 질러준다 그러면 하룻밤 할 수도 있지. 내가 싫어하는 저 상사들끼리 목 따준다.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 질문을 잠깐 가볍게 넣어봤고 그 아까 10월이 싫다고 했던 네. 성모님과 부처님 나를 지켜주는 어떤 민주의 샤머니즘이잖아요. 그게 어때 토템 같은 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게 있는지 가볍게 한번 얘기해보고 마무리해보고 싶어요. 어때요? 뭐가 있어요? 저는 이런 거는 따로 없는데 이런 경험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살던 집이 좀 거기가 약간 터가 안 좋았는지 특히 제가 자던 방이 굉장히 좀 습하고 이래서 가위를 진짜 많이 눌렸거든요. 그 집에 살면서. 우와. 근데 그때도 이제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종교는 없었지만 엄마가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머리맡에 두면 가위를 안 눌리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이게 그냥 내가 심리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건지.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런 경험은 있어요. 지금 제가 어떤 뭔가를 지니거나 뭔가 믿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요소는 없는데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성경책은 집에 왜 있었어? 엄마가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되게 신기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도라는 뭐 있어요? 저도 이제 종교가 없다 보니까 뭘 믿지는 않고, 그리고 무슨 생각했냐면, 그 어렸을 때는 어떤 자기전이나 이럴 때, 그리고 어두워질 때 약간 그런 귀신이 막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막 귀신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막 저기 불 꺼지는데 뭔가 그 갑자기 어떤 보이면 실루엣 같은 거 약간 있을 때 그냥 물건인데 약간 맞아. 잘못 보고. 귀신처럼 보이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 약간 느낀 게 이제는 그게 무서울 나이가 지난 것 같은 느낌. 그치, 사람이 더 무섭지. 그냥 귀신이 오면 와라 약간 그러고 자고 약간 이런 게 생겼다는 생각을 했고, 저는 한편으론 그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제가 나무를 좋아하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보호수들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건 맞아. 맞아요. 그건 그쵸? 맞아. 그리고 실제로 저희 동네가 은행마을이라고 하는 옛날에 그 이름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도당제가 있어요. 그래서 2년마다 그 나무들한테 이제 그 신들한테 이렇게 빌고 다니는 마을의 안정과 이런 걸 빌고 다니는 이런 제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걸 또 제가 그 작년에 어떤 프로젝트로 했었던 건데 그걸 또 알고 나니까 괜히 그런 우리 동네 보호수들을 보면은 지켜주고 있다는 그런 마음 같은 거를 좀 갖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거 완전 믿어요. 그런 자연이 주는 어떤 보호의 영역 같은 거는 완전 믿고, 저는 이미 칼찌가 지금 캡틴 마블 여기 있네. 이게
이제 제가 목 차크라가 좀 자주 막히거든요. 감정 표현을 잘 못하면 목이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좀 뚫어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친구가 만들어준 건데 이 중에서 두 알이 되게 비싼 거예요. 이 원석 팔찌를 제가 항상 메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뭐 전생의 인연을 해결해 준다고 했나? 뭐 그런 건데 이게 되게 비싸가지고 살까 말까 고민하다 목걸이 하나에 5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샀더니 친구가 어디서 싸구려 두 개를 이제 해가지고 팔찌를 만들어 갖다 줬어요. 이거랑 이거는 묵주 팔찌인데 이거는 그냥 기복은 아니거든요. 저한테 종교는 기복은 아닌데 그냥 좀 든든하긴 해요. 그리고 이 팔찌 말고 제가 항상 묵주 기도를 하는 묵주가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되게 오래된 거예요. 15년 정도 된 건데 그거는 기분이 달라. 그걸 들고 있으면. 기도를 오래 해서 그런가 안 한 거랑 그거랑 두 개 비교했을 때 뭔가 이렇게 손으로 느껴지는 에너지가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이런 거는 어떤 토템은 아니고 토템인가? 토템이지 않을까요? 토템인가? 그냥 해야 마음이 좀 편안한? 뭐 이게 나를 지켜준다 이런 감각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해서 생각났지만 가위 심하게 늘리거나 악몽 꿀 때 그냥 저는 깨면서 성모송 항상 외우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묵주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가 자동적으로 그게 자동으로 나오는구나. 확 나오는 거야. 그냥 이렇게. 신기해. 그래서 그게 나한테 주는 어떤 안정감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도 귀신을 보면은 악귀를 보면은 싸우겠다. 하지만 저는 악귀는 저한테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볼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 맞아.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거 영화 엄청 특이한 영화였는데 내가 아는 병만 영화 하나씩 추천해보고 끝내볼까요? 뭐 있으세요? 저는 3가지 방향으로 준비했는데요. 별건 아니고 저는 이거 잘 몰라서 검색했을 때는 쿵푸어스 완전 재밌지. 네. 쿵푸어스 이라는 영화가 엄청 추천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듣보에서 다뤘던 무서운 집. 나 이거 나도 아까 생각했어. 돌아봤어요 그거? 안 본 것 같아. 한번 보세요. 네? 한번 보세요. 근데 계속 그 얘기만 듣고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근데 진짜 특이한 영화긴 해요. 진짜 특이해요. 진짜. 언제 한번 보고 네.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건 영화는 아니고 콘텐츠인데 닭강정이라는 콘텐츠 드라마. 아시나요? 드라마? 몰라요. 딸이 닭강정이 되어서 구출하는 아 드라마거든요. 원래 웹툰이 있어요. 귀엽다. 네, 요것도 완전 추천드립니다. 저는 사실 병만 영화까지는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잘은 모르지만 유쾌하게 볼 수 있는 좀 그런 가벼운 영화 중에 알로슈티라는 프랑스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남편이 프랑스 북부 지역에 발령이 나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 엄청 웃겨요. 약간 그리고 되게 그러니까 병맛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가벼운 코미디 같은 걸로 돼 있어서 되게 기대 안 하고 봤다가 너무 너무 웃으면서 나왔던 기억이 나서 요 영화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근에 그 노 하드 필링스라는 이건 넷플릭스 영화인데 제니퍼 로렌스가 나온 영화 있거든요. 근데 로맨틱 코미디인데 제니퍼 로렌스가 엄청 망가져요. 약간 그래서 저는 좀 내가 저 배우를 사랑하는데 너무 망가져서 좀 속상하기도 했는데 근데 약간의 그 병맛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추천드려 봅니다. 저는 2개 추천드리고 싶은데 We Are the Millers라는 영화랑 무비 43이라고 크리스틴 벨도 나오고요. 할베리도 나오고 케이스 보스워드랑 그리고 안나 페리스도 나오고 리처드 기어, 휴잭맨 다 나와. 저스틴 롱도 나오고 뭐야? 그러니까 엠마 스톤, 제니퍼 로렌스가 아니라 엠마 스톤이 나온다. 우마 서먼도 나오고 이상한 영화예요. 이제 뭔 영화예요? 옴니버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설정이야. SF인데 남자의 고환이 목에 달려 있어요. 그런 거 내가 짤에서 본 것 같아. 어떤 짤에서. 그래서 소개팅을 하는데 이게 너무 역겨운 거야. 이게 막 어머 무슨 짤로 돼 있는 거 봤어. 그게 그 영화였구나. 너무 웃겼어.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오래전에 봐서 웃겼는데 지금 보면 여혐 같은 느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달려있던 사람이 그 휴잭맨이에요. 휴잭맨이죠. 그래서 막 스프에 그 담기고 막 나 그거 그 장면 봤다. 추우니까 얘가 쪼그라드는 거야. 웃고 싶으신 분들 미치겠다. 네, 한 번씩 봐주세요. 아니, 그 형 어쩌다가 출연하게 됐을까?
그러니까 나도 궁금해. 대단하다. 나도 보면서 입을 쩍 벌렸어요. 네,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듣보영화 인스타그램 아이디입니다. db.movies db.movie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 병맛 영화, 하지만 귀엽고 사랑스러운 영화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 학교괴담. 개교 기념일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주 영화 뭐죠? 네, 다음 주 영화는 올 초에 가장 핫했던 영화 아노라입니다. 네, 재밌게 보시고 또 쿠팡에서 무료더라고요. 맞아요. 네, 재밌게 보시고 또 방송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